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부터 5월 말까지 우리 국민의 약 2천만 명이 감염됐던 코로나 1차 유행에 이어서 현재 2차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2차 유행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각자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무수히 많은 스파이크 단백질, 돌기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 돌기 단백질을 한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막에 AC2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AC2의 특정 부위와 돌기 단백질의 특정 부위가 서로 접합합니다. 이렇게 만나면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세포 안에서 무수히 많은 수천 개의 바이러스가 복제되고 복제된 바이러스가 세포 밖으로 나가서 다른 세포를 또 들어가고 이 세포는 죽고 이 세포 주위는 염증이 일어나고 이렇게 확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AC2 수용체가 전신에 고루 분포합니다. 특히나 호흡기 점막, 심장 근육, 소화관에 많습니다. 그러므로 호흡기 증상, 그리고 흉통, 두근거림 등 심장 증상, 그리고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혈관 내막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혈관은 전신에 분포하기 때문에 전신에 혈관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전신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아주 유명한 사이언스 잡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오미크론의 항체 회피, 스파이크 단백질과 AC2 결합 구조에 관한 논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작년 11월에 발견됐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37군데 변이가 일어났는데요. 수용체 결합 영역에 15군데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한 개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고 세포막 표면에 AC2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AC2 EV와 스파이크 단백질의 이 부위가 서로 만납니다. 이 만나는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가 이 수용체 결합 영역입니다. 이 부위에 15군데가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는 22군데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를 타겟으로 백신을 만들었는데 변이가 15개가 일어나니까 이 항체를 회피합니다. 백신이 인식을 못하니까 이 감염을 예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수용체 결합 능력은 유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염 능력이 이전의 델타 바이러스에 비해서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증가된 감염력에 반비례해서 중증도는 감소했습니다. 이 점은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백신에 의해 만들어진 항체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이크 프로테인이고요. 이거는 사람의 AC2 수용체입니다. 이게 만나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만나는 부위가 꽤 넓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이 부위 전체를 에워싸듯이 이 항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부위를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항체는 어떤 특정 부위를 타겟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타겟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백신은 몇 군데, 단 몇 군데의 이 타겟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변이가 일어나면 그 백신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종류의 항체만 만들어지고 현재 백신은 오미크론 백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방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인정하는 사실이고 접종을 권장하는 이유 중에 증상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거는 있더라도 아주 미약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작년에 백신 부작용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죠. 그 부작용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백신이기 때문에. 특히 1차 접종으로 부작용이 있었다면 2차, 3차 접종 시는 더 큰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백신 부작용 환자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백신 부작용과 오미크론 확진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례 모두 저와 거의 매일 만나는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백신 부작용 사례는 45세 건강한 여성인데요. 작년에 2번의 접종을 했고 접종 후 바로 두근거림, 흉통, 호흡곤란, 폐와 심장 증상이 있었고 또 다양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십 번의 수액 치료를 했고 약물 치료도 했는데 굉장히 치료가 잘 안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현재는 두근거림이 가끔 있고 편두통, 간헐적으로 손발과 얼굴이 붓고 간헐적 피로감 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확진자 사례는 접종은 작년에 했고 올해 5월 달에 확진됐습니다. 두근거림, 흉통, 호흡곤란이 있었습니다. 보통 오미크론은 인후통과 두통이 주증상인데 이분은 이 심장 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비타민C 고용량 주사와 여러가지 항산화제와 미네랄 주사를 같이 적극적으로 투여했습니다. 이게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링거 치료를 했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저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먹는 보충제도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증상이 인후통, 기침, 두통, 피로감, 부종 이 정도로 현저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평균적으로 저의 경험상 백신 부작용이 오미크론 증상이나 오미크론 후유증에 비해서 훨씬 강하고 훨씬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저의 경험입니다. 감염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잘 쓰면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수가 감소합니다. 마스크 쓰고 비누로 얼굴과 손을 자주 씻으면 이 눈의 점막 그리고 이 호흡기 여기를 통해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대폭 감소합니다. 그리고 면역은 최대화합니다. 적은 수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선천성 면역 세포가 이 바이러스를 퇴치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 먹고 보충제, 운동, 휴식, 수면 그리고 보충제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세포벽이 보이기에는 굉장히 단단한 고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 이중층으로 된 굉장히 유연한 막일 뿐입니다. 이것은 비누에 의해서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비누로 거품을 내면 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붕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비누로 자주 손을 씻는 것, 얼굴도 자주 씻는 것이 예방을 위해서 아주 필요합니다. 4차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노인 연령이나 또는 면역이 떨어진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서 4차 백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연령층, 초등학생 또는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는 분들에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등록된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확진자도 저의 추정입니다. 1000에서 2천만 명을 저는 추정합니다. 이 추정대로 하면 확진되지 않은 숫자는 1000에서 2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70% 이상이 능동 면역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미크론에 확진된 사람 중에서 재감염률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진자 수의 증가 속도는 점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미크론은 이전 델타에 비해서 감염력은 훨씬 높지만 그 중증도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증상은 독감 정도의 증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미크론이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능동 면역이 이루어진 사람은 감염이 거의 되지 않고 혹시라도 재감염이 됐더라도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그렇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진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유튜브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2차 유행에 대해서 차분하게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